반갑습니다. 위대한 하루 마라토너 정석근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레이스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라톤 레이서의 특징과 수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레이서와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운동 30년 해오면서 저한테 맞는 신발 몇 번 만나긴 만났지만은 보통 그런 신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신발이 품절되면 안 되니까 사재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제가 10컬레씩 샀는 적이 있는데 보관을 잘 못해가지고 일부는 남들 주고 좀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이제 보관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남겼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레이스화는 조깅화하고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 때문에 레이스화다, 조깅화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레이스화고 이거는 조깅화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자, 우리가 빠른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뒤꿈치 착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족부, 중간발 내지는 전족부 착지를 하게 됩니다. 자, 빠른 달리기를 할 때 그러면은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를 들어서 이 신발을 제가 예를 든다면은 이 경사도가 이 뒤와 앞이 경사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들게요. D가 이렇게 높다 칩시다. D가 이 높으면은 지면에 닿는 시간이 발이 내려올 때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이쪽이 만약에 앞쪽이 두툼하게 내려와서 경사도가 상당히 앞과 뒤가 수평이다. 수평에 가깝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빨리 내려오겠죠. 아무래도 지면에 닿는 시간을 빨리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지면에 빨리 닿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이 발이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결국은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 조깅화와 레이스화의 경사도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조깅화는 보통 경사도가 이 D와 앞을 비교했을 때 D가 약 7도에서 10도가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힐 신는 것처럼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많이 걷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안전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화, 우리 일할 때 신는 안전화 말고 안정화입니다. 안정화. 아시겠죠? 자, 근데 레이스화로 갈수록 경사도가 7도에서 10도가 아닌 5도에서 7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더 빠른 달리기를 할 경우에는 3도에서 5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D가 앞쪽보다 한 3도 정도 높은 거죠. 그러면 상당히 레이스화 중에서 고급 레이스화에 속합니다. 빠른 달리기를 위한 신발로 최적화된 신발입니다. 요 근래에는 앞과 뒤가 같은 경사도가 차이가 없는 0도 신발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신발 같은 경우라든가 3도짜리 신발을 신으면 다 기록이 잘 나온다고 그 신발을 탐내시면 절대 안 납니다. 왜? 바로 우리 종아리 근육, 비복근 근육하고 아킬레스 근 쪽이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부위입니다. 만약에 경사도가 없는 신발을 신고 빠른 달리기를 하면은 틀림없이 근육통이 온다든가 근육이 찢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경사도가 낮은 레이스화를 신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 운동이라든가 적응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좀 빨리 하려다가 부상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바로 대회를 뛰고 하지 마시고 조깅 정도를 하시면서 종아리 근육이 경사도에 대한 적응을 가지고 아킬레스 근이 적응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경사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의 착지 도약력은 작은 경사도의 변화 때문에 경기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게 부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치명적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저 신발 좋은 신발이야. 나 저거 사야 돼. 남들이 신으니까, 잘 뛰는 사람이 저거 신으니까 나 신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경사도를 점점 낮는 신발을 신으시려고 하면은 단계 신발을 옮겨 가시는 게 좋을 거고, 꼭 나는 빠른 달리기를 위해서 빨리 신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피치 훈련 내가 많이 하죠. 대다리 피치 훈련, 그죠? 피치 훈련을 쉽게 말해서 뒤꿈치가 거의 안 닿습니다. 앞꿈치로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비복권 쪽이 사용이 많아집니다. 자, 그거를 강화시킨 다음에 경사도가 낮은 3도, 0도짜리 신발에 도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참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습니다. 기존에 4프로 신발과 넥스트 신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사도 차이입니다. 자, 뭐든 차이가 있냐면은, 자, 4프로 같은 경우는 쿠션이 뒤쪽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넥스트는 이 앞쪽에 쿠션을 더 추가하면서 경사도를 높였습니다. 즉, 뒤와 앞이 경사도가 비슷해졌습니다. 4프로는 뒤가 좀 높았고, 탄소 섬유가 적게 들어가서, 앞쪽이 거의 안 들어갔었죠. 기존의 4%는. 하지만 넥스트는 앞쪽에 반발력을 극대화하는, 탄소 섬유가 들어가는 바람에, 같은 거리를 동일한 선수가 뛰게 되면은, 경기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됩니다. 기록 면에서 조금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죠? 자, 넥스트와 4%의 차이는 바로 앞쪽에 탄소 섬유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경사도가 앞쪽이 더 높아졌냐 안 높아졌냐, 그 차이에서 비교해서 얼마나 더 진화가 됐고 변화가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가늠하시면 됩니다. 물론 알파는 스프링이 들어갔으니까 탄소 섬유보다 사실은 스프링이 더 반발력이 좋겠죠. 그래서 킵초게가 기록을 더 잘 낸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스프링이 달린 신발은 정식 신발로 인정받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수영복 기억하시죠? 전면 수영복을 입었을 경우에 그게 세계 신기록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기록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걸 들었을 겁니다. 박태환 선수는 그게 아닌 그냥 전면 수영복이 아닌 상체에는 수영복을 입지 않고 했죠. 그죠? 박태환 선수가 참 대단한 거죠. 하여튼 요런 신발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경사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발의 수명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발 수명이 각기 다른 수명을 제시합니다. 누구는 신발이 800km니 1500km니 2000km니 각기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바로 신발의 수명은 사람의 체중이나 빠른 달리기를 하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수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리기를 아주 빨리 뛰는 전문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습니다. 신발이. 근데 천천히 달리는 일반 러너 같은 경우는 수명이 2배, 3배 이상 깁니다. 왜냐하면은 체중이 가볍다고 해가지고 신발이 수명이 빨리 오래 신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엘리트 선수들은 강력한 킥력과 도약력을 가지는데, 이 강력한 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신발의 쿠션이 빨리 손상이 됩니다. 어떤 손상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살을 눌렀을 때 돌아오는 복귀되는 시간이 나중에, 즉 신발이 수명이 다 된 거는 돌아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초 걸리는 게 나중에 1.2초 걸리고 1.5초 걸립니다. 그러면 신발이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경기력이 떨어지는 신발은 네이스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셔닝이 떨어지는 신발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회용 신발로서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연습용 신발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라토너에서 가장 기록이 잘 나올 정도가 언제냐면은
일반 엘리트 기준일 경우에는 한 80에서 200km 정도를 달릴 때가 가장 좋은 기록, 최적의 기록을 낼 때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일반 마스터즈 러너들은 좀 다르겠죠. 뭐 100km부터 해서 뭐 한 400km까지는 기록이 상당히 잘 나오는 신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 엘리트 선수들보다 이 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의 수명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수명이 다 돼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세탁을 해야 됩니다. 세탁을 하게 되면은 쿠셔닝이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신발이 쿠션이 떨어졌지만 또 쿠션이 복원되기 때문에 신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0kg를 신었습니다. 대회 때. 그러니까 대회용 신발, 연습용 신발은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400kg 신었으니까 나는 이 신발 이제 레이서용으로는 끝났어. 하지만은 세탁을 하게 되면은 신발 쿠션이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그 신발을 신고 대회 레이스를 해도 한 200km 정도 뛰었을 때 그 신발의 기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탁을 통해서 신발을 관리하면은 또 수명을 뭐 400km가 아닌 600km까지 연장하고 800km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신발의 자기 수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신발 세탁을 안 하고 계속 신어요. 그럼 결국은 쿠셔닝이 없는 상태에서 뛰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근육, 몸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부상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나는 이게 상당히 많이 신었어. 또 신발이 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신발 기능이 슬립이 생기고 미끄러짐 현상이 생기면은 신발 기능이 다 된 거예요. 그때는 뭐 과감하게 신발을 갈아야 되는데 신발 바닥이 깨끗해요. 그럼 난 이 신발을 더 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깔창을 교환하십시오. 깔창을 교환하면 또 신발을 또 한 뭐 1년 뭐 500km, 1000km 더 뛸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신발은 결국은 마모되는 거하고 쿠션이 다 돼서 신발 수명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하시면은 신발을 얼마든지 더 수명을 연장하고 오래 신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자, 신발 사랑이 바로 내 건강, 내 근육 사랑입니다. 자, 마라톤을 오래 재밌게 이어가시려면은, 자, 좋은 신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발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신발 수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달리기 하는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라톤으로 행복한 인생 달리기를 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